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머니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피파 랭킹 25위 대한민국이 60위 남아공에게 무너졌습니다. 단순히 한 경기 진 게 아닙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단 한 번도 벤치를 지킨 적 없던 캡틴 손흥민을 선발에 제외하는 파격적인 도박,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점유율 68%를 기록하고도 유효 슈팅은 고작 3개, 반면 남아공은 단 32%의 점유율로 우리의 수비진을 초토화했습니다. 전설의 박지성은 이기려고 한 것이 맞느냐고 분노했고, 이영표는 전술적 의도가 실종됐다며 뼈아픈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는 32강 시킹 실패라는 성적표보다 더 무서운 전술 부재와 무기력함이라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조 1위를 다투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왜 우리는 또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며 남의 불행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이번 남아공 참패의 민낯과 홍명보의 치명적인 전술 오파, 그리고 우리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팩트 위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경기는 전반과 후반이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전반전 한국은 빠른 압박에 중원을 완전히 내줬습니다. 점유율 39%, 슈팅 4대 10으로 밀렸고, 공은 좀처럼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전반 18분, 30분 두 차례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골키퍼 김승규의 선방으로 0대 0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 김진규, 옌스 카스트로프를 투입하며 변화를 줬습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후반 점유율 76%까지 끌어올렸고 슈팅에서도 4대 3으로 앞섰습니다.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경기를 지배하고도 골은 끝내 터지지 않았습니다. 승부는 후반 18분 경기 시간 기준 63분에 갈렸습니다. 남아공의 모레미가 올린 크로스를 타펠로 마세코가 왼발로 마무리하며 결승골을 만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역습이 90분의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전체 경기 기록을 보면 한국은 전체 슈팅에서 8대 13으로 밀렸고, 크로스는 33차례 시도했지만 정확히 연결된 건 단 7개에 불과했습니다. 남아공의 골키퍼이자 주장인 로엔 윌리엄스는 이날 최고의 선수로 선정된 만큼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역시 손흥민의 선발 제외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상대의 체력이 빠진 후반에 손흥민을 투입해 공간을 공략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조차 치명적인 실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에이스를 빼는 도박을 하려면 확실한 플랜 B가 있어야 했는데 전반전에 한국은 중원의 연결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영표에서 이어는 전략적 의도가 전반부터 마지막까지 전혀 나오지 않았고,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수비진은 조직력이 붕괴됐고, 후방 빌드업은 단조로운 롱볼이나 무의미한 횡패스에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됐지만 이미 분위기는 남아공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조급해진 선수들은 실점 이후 더 무너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패를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과 전술 설계의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점 이후 득점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공격수 숫자를 늘리는 등의 과감한 모험 없이 수비 숫자를 그대로 유지한 홍 감독의 판단은 이기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의구심마저 자아냈습니다. 1승 뒤 2연패, 한국은 이제 자력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조 3위 팀 중 성적이 좋은 상위 8개 팀에 들어야 32강에 턱걸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은 승점 3점, 골득실 -1을 기록 중입니다. 다행히 통계 전문 업체나 수학적 계산을 따르면 32강 진출의 확률은 약 87에서 94% 정도로 높게 점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우리 축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박지성 의원의 말처럼 한국 축구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려면 최소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팀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26일 오후, 늦어도 28일에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간들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강팀을 만났을 때 지금의 경기력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32강 진출을 구걸하고 있을 때 이웃나라 일본은 안정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조 1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한국의 부진을 보며 일부러 졌느냐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실력의 차이를 넘어 월드컵을 대비하는 준비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확고한 전술 철학 아래 조직력을 다져온 반면 한국은 감독의 즉흥적인 선택과 선수 개개인의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기술력 면에서는 정교한 패스워크와 체계적인 빌드업을 보여주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남아공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압도적인 기동성조차 잃어버린 무기력한 모습만 노출됐습니다. 이제는 투혼만으로 해결될 단계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기술 교육과 전술 시스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건설적인 행동은 비난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대한축구협회나 각 구단 공식 채널에서 팬들의 의견을 받는 게시판이나
소통 장구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구체적인 전술 분석과 개선 제안 형태로 의견을 남기는 것이 실제로 협회나 코칭 스태프에게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전달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남은 조별리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끝까지 응원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직 32강 진출 여부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의 관심과 응원이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얻을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전반 39%의 점유율을 끌려가다가 변화를 주고 후반 76%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렸지만 결국 단 한 번의 빈틈에서 무너진 이 경기는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되는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흐름을 바꾸고 분위기를 개선해도 결정적인 순간의 디테일이나 마무리가 부족하면 다시 전체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든 시험이든 과정에서 개선만큼이나 마지막 순간의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 경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축구의 현 주소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아공전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전무했던 전술적 패배였습니다. 두 번째, 에이스 손흥민의 벤치행은 명분도 실리도 챙길 수 없는 홍명보 감독의 오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32강은 경우의 수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개선력이 없이는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일본과 격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는 인생과 같습니다. 가끔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거나 운 좋게 살아남은 것에만 안주한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임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다음 경기에서 완전히 달라진 축구를 보여주는 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팬들의 분노가 무서운 것은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애정이 차갑게 식기 전에 대한민국 축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를 함께 지키는 머니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